되지 않는 부분이나 또는 답변이 제시되지 않는 의문사항은 의료진에게 문의하십시오. 본 소책자가 더 필요하신 경우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이 선고되지 않은 죄수의 병원 이송, 퇴원 제한 또는 비퇴원 제한. 1983년 정신보건법령 제48조. 나는 왜 입원되었습니까? 의사 2명은 법무장관에게 귀하가 정신장애가 있으므로 치료를 위해 입원할 필요가 있다고 자문하였기 때문에 당신은 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법무장관은 형이 선고되지 않은 죄수를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게 하는 1983년 정신보건법령 제48조에 의거 귀하에게 이송 지시를 내렸습니다. 또한 법무장관은 귀하에게 정신보건법령 제49조에 의거한 퇴원 제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퇴원 제한 지시란 무엇입니까? 퇴원 제한 지시는 법무장관이 귀하의 퇴원을 승인하지 않으면 귀하는 퇴원할 수 없으며 귀하의 퇴원에는 특별 조건들이 부여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조건들은 퇴원 기간이 종료될 때 서명될 것입니다. 입원 기간 중 귀하를 임시 퇴원시키거나 또는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관리 담당자, 담당 임상 의사가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기에 얼마 동안 있게 됩니까? 귀하는 귀하의 이송 지시가 종료될 때까지 병원에 수용될 것입니다. 귀하가 치안판사법원에 의해 재구류된 후 이곳으로 이송된 경우 재판을 받기 위해 형사법원에 보내지거나 또는 치안판사법원에 의해 다시 재구류되지 않는 한 이 경우 병원에 수용될 것입니다. 귀하의 재유치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귀하는 병원에 수용될 것입니다. 귀하의 담당 임상의사가 귀하에게 더 이상 입원하여 정신장애의 의학적 필요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치안판사법원은 이송 지시를 종료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치안판사법원이 귀하에게 보석을 결정하지 않는 한 귀하는 감옥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귀하가 민사범으로서 또는 이민법에 따라 이곳에 이송된 경우 귀하의 담당 임상의사가 귀하에게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다고 명하지 않는 한 감옥에서의 석방일 또는 강제 수용소에서의 석방일까지 귀하는 병원에 수용될 것입니다. 귀하에게 구속 지시가 내려졌거나 귀하의 담당 임상의사가 귀하는 더 이상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귀하는 감옥 또는 강제 수용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밖의 경우들, 귀하의 담당 임상의사가 귀하에게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고 할 때까지 또는 법원에서 귀하의 재판 판결일까지 귀하는 병원에 수용될 것입니다. 귀하의 담당 임상의사가 귀하에게 더 이상 치료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경우 법원에서 귀하에게 보석을 결정하지 않는 한 귀하는 감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송 지시가 종료된 후에도 병원에 수용될 수 있습니까? 귀하의 이송 지시가 종료된 후에도 귀하에게 좀 더 치료가 필요하다면
귀하는 정신보건법령의 다른 조항에 의거 병원에 수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관련 소책자가 제공될 것입니다.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귀하가 재구류 중이고 아직 법정에 서지 않은 경우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귀하의 사례를 심사할 것이고 정신보건법령 제37조에 의거 귀하를 병원에 수용해야 한다는 입원 명령을 내리거나 또는 다른 형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이사 2명이 귀하가 정신장애가 있으므로 정신보건법령에 따라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통지한 경우에만 입원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상소할 수 있습니까? 귀하는 귀하를 병원으로 이송하라는 법무장관의 결정 또는 치안 판사 법원의 재구류 결정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퇴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있습니다. 귀하에게 구속 지시가 내려지지 않았다면 귀하는 병원 관리자 위원회에게 언제든 퇴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병원 관리자 위원회는 사람들이 입원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병원 내에 구성된 일종의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들은 귀하의 퇴원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귀하와 면담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병원 관리자 위원회에 서신을 송부하여 퇴원 결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의료진에게 병원 관리자 위원회에 연락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에게 구속 지시가 내렸든 내리지 않았든 여부와 관계없이 귀하가 더 이상 입원되어서는 안 된다는 판정을 위해 심판위원회를 요청할 수 있답니다. 심판위원회란 무엇이고 무엇을 합니까? 심판위원회는 귀하의 퇴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독립 패널입니다. 심판위원회는 귀하와 귀하를 잘 알고 있는 의료진들과 회의를 가질 것입니다. 이 회의를 의견 청취라고 부릅니다. 원한다면 귀하는 다른 이에게 의견 청취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견 청취 질서에 앞서 심판위원회 회원들은 귀하와 귀하의 관리에 대한 병원 보고서를 읽게 됩니다. 또한 심판위원회 회원 중 한 명이 귀하와 면담하게 될 것입니다. 심판위원회는 언제 신청할 수 있습니까? 귀하는 이송 지시를 받은 후 최초 6개월 중 언제라도 심판위원회를 1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그 다음 6개월 동안 1회, 그 다음에는 병원에 입원하는 매해 연 1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에게 구속 지시가 내려지지 않는 경우 귀하의 가까운 친족 또한 귀하가 이송 지시를 받은 뒤 두 번째 6개월 기간 중 심판위원회를 1회 신청할 수 있고 이후 매해 연 1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 소책자에는 귀하와 가까운 친족이 누구인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귀하는 아래 주소로 서신을 송부하여 심판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The Tribunal's Service, P.O. Box 8793, 5th floor, Leicester, LE1 8
BN 전화 0845-2232-022 귀하는 사무 변호사에게 귀하를 대신하여 심판위원회에 서신을 송부하고 의견 청취에서 귀하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회복지당국과 사무변호사협회는 이 과정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사무변호사들의 목록을 갖고 있습니다. 귀하는 사무변호사가 이 과정을 도와준 것에 대해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 과정은 법률 구조 제도에 따라 무료로 제공됩니다. 심판위원회에서 병원에 수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위원회가 귀하를 병원에 수용하여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는 경우란 심판위원회가 귀하에게 병원에 남아 있기를 공고하지 않는 한 귀하는 감옥 또는 강제 수용소로 돌려보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치료를 받게 됩니까? 귀하의 담당 임상의사와 다른 의료진은 귀하의 정신장애에 필요한 치료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귀하는 그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입원 3개월 후 귀하의 정신장애로 인하여 투여 중인 의약품 또는 약물에 대한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귀하가 그 의약품 또는 약물을 원치 않는다면 또는 약물 승낙 여부를 전달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아픈 경우 귀하가 입원 중인 병원 소속이 아닌 외부 의사가 귀하를 방문할 것입니다. 이 독립의사는 귀하와 귀하를 알고 있는 의료진과도 면담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귀하에게 투여해야 하는 의약품과 약물이 무엇인지 결정할 것입니다. 응급 상황이 아닌 한 귀하의 동의 없이 귀하에게 투여될 수 있는 의약품과 약물은 독립의사와 의료진이 결정한 그것들 뿐입니다. 병원 소속이 아닌 이 독립의사를 SOAD 2차 견해 지정의사라고 부르며 정신보건법령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독립위원회가 지정합니다. 전기경련치료 ECT와 같은 특수치료에 대한 규칙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료진이 귀하에게 그러한 특수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귀하는 그 특수치료의 규칙들에 대해 설명받게 되며 관련 소책자가 적용될 것입니다. 귀하의 가까운 친족에게 알리기. 귀하에게 구속 지시가 내려진 경우가 아니라면 정신보건법령에서 명하는 귀하의 가까운 친족에게 본 소책자의 사본이 송부될 것입니다. 정신보건법령에는 귀하의 친족으로 간주되는 대상자들의 목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목록 맨 앞부분의 사람이 귀하의 가장 가까운 친족입니다. 의료진은 귀하와 가까운 친족이 누구인지 그리고 귀하와 가까운 친족이 귀하의 관리 및 치료와 관련해 가지게 되는 권리를 설명해 놓은 소책자를 귀하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소책자의 사본이 수령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간호사 또는 다른 의료진에게 이 사실을 알리십시오. 가까운 친족 변경하기. 이 사람이 귀하의 가까운 친족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귀하는 이 사람 대신 다른 누군가를 귀하의 가까운 친족으로 간주되도록 지방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은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소책자를 귀하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서신. 귀하 앞으로 오는 서신은 모두 귀하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귀하로부터 서신을 받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밝힌 사람을 제외하고 귀하는 누구에게나 서신을 송부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서신을 받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밝힌 사람 앞으로 작성된 서신은 의료진이 송부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실천규약. 의료진에게 정신보건 법령 및 정신장애 치료에 대하여 지침을 제시하는 실천규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귀하의 관리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이 실천규약에 명시된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귀하는 확인을 위해 실천규약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만은 어떻게 제기합니까? 병원의 관리 및 치료와 관련한 불만 제기는 의료진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진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의료진들은 귀하에게 병원이 불만 처리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그 정보를 활용하여 현지 해결이란 절차를 통해 불만 해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들은 귀하의 불만 제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담당자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병원이 불만 처리 절차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되면 귀하는 독립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정신보건법령이 올바로 사용되고 환자들이 병원에서 적절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보건법령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단체입니다. 의료진은 귀하에게 이 위원회와 연락할 방법이 설명된 소책자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도움 및 정보. 귀하의 관리와 치료에 대하여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의료진이 도움을 줄 것입니다. 본 소책자 내용 중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나 또는 답변이 제시되지 않는 의문사항은 의료진에게 문의하십시오. 본 소책자가 더 필요하신 경우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수용된 환자의 전기경련 치료. 1983년 정신보건법령 제58A조. 이 소책자는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이 본 소책자는 정신장애 치료의 전기경련 치료 ECT의 사용에 관한 1983년 정신보건법령의 특별규칙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 특별규칙은 정신보건법령 제58A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경련 치료란 무엇입니까? 전기경련 치료, 즉 ECT는 몇 가지 중증 정신장애, 예를 들어 중증 우울증, 조증 및 긴장증 등에 사용되는 치료법입니다. ECT는 뇌의 전류를 통과시켜 발작, 경련이 되도록 유발되도록 합니다. ECT는 정신 마취 상태에서 실시하며 발작 중 환자가 다치지 않도록 근육 이완제도 투여합니다. 일반적으로 ECT는 6회 또는 12회 과정으로 전문 의료진에 의해 실시됩니다.
의료진은 귀하가 ECT를 받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 판단되면 귀하에게 ECT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ECT를 받지 않겠다고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귀하가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있는 경우 원하지 않으면 ECT에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ECT는 귀하가 동의한 경우 또는 응급 상황에서만 실시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귀하가 18세 미만이고 ECT에 동의한 경우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 소속이 아닌 외부 의사가 귀하를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병원 소식이 아닌 이 독립의사를 SOAD 2차 견해 지정 의사라고 부르며 정신보건법령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독립위원회가 지정합니다. 독립의사는 귀하와 귀하를 잘 알고 있는 의료진과 면담하게 될 것입니다. 귀하와 독립의사 양측이 동의하는 경우 또는 응급 상황에서만 귀하에게 ECT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의료진이 내게 의사 결정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료진은 귀하가 정신장애로 인해 ECT를 받을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즉, 그들은 귀하가 ECT가 무엇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효과와 이득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의료진이 귀하에게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독립의사 SOAD에게 귀하와의 면담을 요청할 것입니다. 독립의사는 귀하와 귀하를 잘 알고 있는 의료진과 면담하게 될 것입니다. 독립의사가 귀하에게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없다고 동의하는 경우 그 독립의사는 의료진이 귀하에게 ECT를 실시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을 제외하면 귀하는 독립의사가 동의한 경우에만 ECT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2005년 정신능력법령상 법적 구속력에 따라 ECT를 거부할 것으로 사전 결정을 내렸을 경우 또는 동법하에 귀하를 대신하여 결정을 내리도록 허가된 사람이 귀하에게 ECT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만 했을 경우 독립의사는 의료진이 귀하에게 ECT를 실시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귀하를 대신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귀하가 영속적인 변호인 권한을 부여한 자, 보호법원이 귀하에게 지정한 대리인 또는 보호법원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의료진은 귀하에게 2005년 정신능력 법령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응급 상황인 경우에는 응급 상황 시 귀하와 독립의사 양측의 동의가 없어도 귀하에게 ECT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귀하의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또는 귀하의 정신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되는 것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귀하에게 ECT 실시가 즉시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실천 규약 정신보건법령과 정신장애자 치료에 대하여 의료진에게 지침을 제시하는 실천 규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료진은 귀하의 관리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이 실천 규약에 명시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귀하는 확인을 위해 실천 규약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만은 어떻게 제기합니까? 병원의 관리 및 치료와 관련된 불만 제기는 의료진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진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의료진들은 귀하에게 병원의 불만 처리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그 정보를 활용하여 현지 해결이란 절차를 통해 불만 해결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진들은 귀하의 불만 제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담당자에 대해서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병원이 불만 처리 절차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되면 귀하는 독립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정신보건법령이 올바로 사용되고 환자들이 병원에서 적절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보건법령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단체입니다. 의료진은 귀하에게 이 위원회와 연락할 방법이 설명된 소책자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도움 및 정보. 귀하의 관리와 치료에 대하여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의료진이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소책자 내용 중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나 또는 답변이 제시되지 않는 의문사항은 의료진에게 문의하십시오. 본 소책자가 더 필요하신 경우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신보건법령 제3조 환자들을 위한 지도가 따르는 감독지역사회 치료 1983년 정신보건법령 제17A조 내가 감독지역사회 치료를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하의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 즉 귀하의 담당 임상의사는 귀하가 퇴원해도 될 만큼 양호하지만 치료가 계속되지 않을 수도 있거나 또는 추가 치료를 위해 즉시 재입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에 1983년 정신보건법령 제17A조에 의거 지도가 따르는 감독지역사회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감독지역사회 치료는 귀하가 퇴원 후 양호한 상태로 지낼 수 있도록 귀하의 관리팀이 최선을 다해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담당 임상의사가 귀하에게 병원에서의 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귀하는 필요한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돌아올 것을 알리는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담당 임상의사는 귀하의 퇴원 이후 정신장애에 필요한 치료 및 관리 조치들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지역사회치료 명령이란 무엇입니까? 지역사회치료명령은 귀하의 담당 임상의사와 공인정신보건 전문가가 귀하는 지도가 따르는 감독지역사회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기입하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양식입니다. 공인정신보건 전문가는 정신보건법령에 하에 사람들이 병원에 수용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돕는 전문 인력입니다. 퇴원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귀하의 담당 임상의사는 감독지역사회 치료의 진행 과정을 설명해 줄 것입니다. 귀하는 치료에 필요한 특정 조치 또는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생활하여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기타 조치들을 지킬 것을 요청받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조건이라고 하며 이는 정신보건법령 제17B조에 의거하여 부여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담당 임상의사가 의사와 공인보건 전문가는 그 조건들이 적절히 하다는 데 동의해야 하며 귀하가 그것들을 지키는 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귀하가 감독지역사회 치료를 받는 동안 귀하가 할 것 또는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 어떤 이유와 관계없이 우려사항에 있는 경우 담당 임상의사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 조건들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귀하가 이 조건들을 지키지 않는 경우 귀하를 관리하는 관리팀은 귀하가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여부를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귀하의 담당 임상 의사가 귀하가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귀하가 병원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라고 판단하면 귀하는 병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모든 조건을 지킨 경우에도 간혹 그런 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병원 소환이라고 합니다. 담당 임상 의사가 귀하는 병원에 소환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귀하는 즉시 또는 특정 시간에 병원에 갈 필요가 있음을 서면으로 통지받을 것입니다. 통보된 지정 시간에 병원에 가지 않으면 귀하는 병원으로 강제 이송될 수도 있습니다. 병원에 소환되면 귀하는 최장 72시간까지 병원에 수용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담당 임상 의사가 귀하가 병원에 더 머물러야 한다고 판단하면 공인정신보건 전문가와 면담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정신보건 전문가는 당신에게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설명해 줄 것입니다. 감독지역사회 치료 중에는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합니까? 담당 임상 의사는 귀하에게 필요한 치료를 귀하와 함께 논의할 것이며 귀하가 지역사회에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받을 것인지 결정할 것입니다. 치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귀하는 원치 않는 치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치료 거부로 인해 귀하의 담당 임상 의사는 귀하를 병원에 소환하는 방법으로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제한된 치료를 원치 않다면 귀하는 가급적 신속히 담당 임상 의사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너무 아파서 치료에 동의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귀하를 치료하는 사람들이 귀하가 치료받을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귀하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치료를 귀하에게 실시할 수 있습니다.